출발 광주 대행진. 자, 지금 함께하는 지금 시간 7시 41분 2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설된 코너죠. 국내외 경제 문제를 낱낱이 살펴보는 안도굴의 생생경제. 오늘은 지금 이 유튜브 광주교통방송 채널에서도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지하게 쉽게 재밌게 경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호남 출신으로 16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12년 만에 재정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진짜 찐 정제통,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안도골 전 기획재정부 차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기 인터뷰를 수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죠. 이제 꼼짝 없어요. 앞으로는 계속 월요일마다 함께 하셔서 네. 재미난 경제 얘기, 쉽고 네. 이해하기 좋은 그런 경제 얘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꺾이질 않고 있는데, 자,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요. 6월, 7월 달에 2% 내려왔다가 8, 9월 달에 3%로 이제 올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9월 물가 실적을 발표할 때 이제 8, 9월 달에는 풍수의 피해도 있고 또 추석 특수도 있다. 즉 이런 계절적 요인 때문에 올랐고 이 요인이 해소되는 10월이 되면은 다시 2%대로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물가 상승을 보니까 3.8%죠.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또 오른 품목을 보면은요, 우리 먹거리, 농수산, 축산품 물가가 7.3%. 그리고 우리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라고 합니다. 신선식품 지수거든요. 이거는 12.1%나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밥상 물가가 가장 크게 올라서 우리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이제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소비자 물가는 정부 예상보다 이제 하락 속도가 저는 안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전쟁 등 국제 유가 불안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이제 품목별 물가 관리 등 비상 수단을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대증적 접근하다 보면은 시장 왜곡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 불안의 근본 요인을 잡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수입 물가 인상 요인이 환율과 원자재 가격에 불안한 겁니다.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차분하게 선제적으로 좀 실행을 좀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차관님 진짜 나쁜 교수님이세요. 왜요? 이 필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물가가 꺾인다라는 게 당분간은 좀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이렇게 갈 거라는 전망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말하기를 5개월째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런 흑자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자,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9월달 상품 수지가 흑자 74억 냈습니다. 2년 만에 최대치고요. 더욱 반가운 일은 10월 들어서 수출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선박 수출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폭이 3.1%로 올해 들어서 가장 줄어든 데 이제 기인을 좀 합니다. 향후에 이제 무역 수지를 이제 전망해 보면은 변수가 뭐냐? 우리나라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국제 수요와 가격이 회복될 것이냐입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이제 완만한 회복세가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수출 국가로 보면은 1위 교역국이 중국인데 중국이 현재 내수 경제가 좀 더디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세안과 미국 지역에 대한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관건은 유가죠, 국제 유가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한데 이게 이란 참전 등으로 확전되지 않고 지금처럼 한 배럴당 80불 수준에서 유지된다면은 현재의 무역 수지 흑자 기조는 저는 계속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270억 달러의 흑자를 현재 한국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은 아마 문안에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그런 깔끔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안도걸 전 장관께서는 코로나 위기 발생 시기에 무려 10번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네. 대한민국 진짜 최고의 예산통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통상 국회에서 증액이나 감액 이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요. 이제 정부 네.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고 있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제 개수 조정 단계로 진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은요. 국회에서 예산 수정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안 대비 1% 미만 수준에서 삭감이 이루어지고 삭감 지원 범위 내에서 증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보면 57조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6조 원 내에서 삭감과 증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년 예산안을 보면은 정부 안 단계에서 많은 큰 폭의 지금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R&D 예산만 보더라도 5조 2천억 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복원 또는 증액시키고자 지금 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증액 수요가 많은데 과연 5, 6조 원의 삭감 재원으로 다 이게 충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서 야당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제 증액을 충분히 이뤄내려고 한다면은 삭감 재원 이외로 별도의 증액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여당과 아마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액하고 이런 부분 뭐 삭감된 금액 저희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문화예술계통도 이제 내년에 많이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봐야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필요를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광주시, 전남도 이게 이제 전국 지자체들 움직임이 뭐 정쟁을 방불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돼야 될 광주 전남 지역 수건 사업은 뭘까요? 이런 것들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광주 전남 국비 예산을 보니까요, 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일구는 사업들의 예산 반영 수준이 매우 저조합니다. 예로 이제 광주를 이제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산실장과 차관 재직 시에는 신규 사업을 매년 4개에서 5개 넣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꼭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보면은 간판 사업이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사업들 중 하나가 빅데이터 전처리 센터를 좀 만드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2단계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디지털 기반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을 상용하는 사업 등은 저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남도 경우에도 보면은 광주 전남을 연결하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국가 실증 사업, 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리 고흥에 조성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 요건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수건 산업 반영도 이제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결 소위 위원들이 있잖아요. 15명인데 이 구성을 보니까 광주 출신 의원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치밀한 예산 확보 전략을 세우고 전방위 소통과 설득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분투를 좀 기대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쏙쏙 짚어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질문드리기 좀 어려운데 유순덕님이 안녕하세요. 안도걸님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겸수님도 안도걸 경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쏙쏙 드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112번님은 아침마다
아들이랑 제 도시락을 싸는데 야채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네. 몇 번은 고민하면서 고민을 한다고 고추, 호박, 대파 필수 야채들이 너무 비싸졌다고. 근데 이런 전반적인 물가가 앞으로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한번 오름세가 있잖아요. 잘 네. 잡으면은 그게 추세 전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또 공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네. 그 정부의 공력 네.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우리 일상 실생활에 굉장히 그 유익한 그런 경제 정보를 많이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 일찍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도걸의 생생경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오늘